그 다음에 권리금 이제 분쟁의 유형으로 이게 신규 점포. 보통은 이제 우리가 권리금이 원래 있던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드리고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새로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세입자가 없어요. 원래 세입자가 주고 나는 게 아니라 신규 점포에 이제 권리금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분쟁도 상당히 있는데요. 원래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영업하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영업에 이용되던 시설, 장소적인 입지, 영업 노하우 이런 거에 따른 대가가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그 신규 점포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게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리값이에요. 그 건물 몫이 아주 좋아서 그 지급하는 그 대가가 되는데, 이런 자리값으로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하게 되면 갈등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 신규 점포라고 하더라도 뭐 권리금 거래가 뭐 당연히 가능하죠. 당사자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그게 뭐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거나 그런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권리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약간 투기판이거든요. 이게 투기판이죠. 원래 뭐 건물의 어떤 뭐 건물이 좋아서, 건물이 자리가 좋아서 그 건물에 관한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 보증금이나 이제 월세로 차임으로서 임차인이 주고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그 보증금이나 차임은 조금 낮게 하면서 권리금을 받아서 안 돌려주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편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신규 점포 권리금이 붙어 다니는 게 뭐 실제 임차할 목적으로 계약했다가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영업도 못하고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받게 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이죠. 우연이고 행운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예 이게 먼저 그런 목적, 임대차 목적이 아니라 아예 그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빨리 찍어두는, 다시 말하면 특히 이제 중개업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건물주나 이런 일반인들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그런 건물의 가치, 시세 이런 부분에 좀 더 정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건물주한테 차임을 얼마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요게 거래되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부분을 이제 캐치한 다음에 그걸 권리금으로서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머니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어떻게 보면 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중개업자가 뭐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혹시 자기 거래 금지 그런 의무 위반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뭐 처벌될 수도 있고 행정처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민사적인 효력 자체는 어떤 부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투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건물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건물주가 정상적인 아무 시설도 한 것도 아닌데 권리금을 예를 들면 수천만 원을 받고 거래가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섣불리 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를 많이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세입자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이제 자리값으로 받는 이런 권리금 계약은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